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47,000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의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길 안정적으로 지지받을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은 온전히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AMB 크립토는 10월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광범위한 시장 재진입 모멘텀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랠리의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함께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더 부쩍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꼽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미국 연준의 성향 때문에 3개월 안에 10만 달러는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4분기에 100%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분석을 많이 내놨던 야슈골라가 제기한 전망인데 지금 추세가 잘 이어지면 이더리움 6,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분석과 근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시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망을 할 때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게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블랙록의 부회장이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암호화폐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밤사이 48,000달러를 다시 뚫어냈다가 지금은 47,000달러 중반에서 다시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행되는 패턴을 보면 다시 48,000달러 돌파 곧 이뤄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47,000달러 위에서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 왜 여러 분석가들이 47,000달러의 안정적인 지지를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길 안정적으로 지지받은 뒤에 48,000달러까지 무난하게 지지를 받으면 대체로 5만 달러 돌파는 무난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시 4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 마냥 좋아하거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9로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졌지만 여전히 중립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달러로 갈지 4만 달러 초반으로 다시 후퇴할지 기로에 서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이 고스란히 투자 심리에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펼쳐지면 도미넌스가 훌쩍 오를 수도 있는 만큼 알트코인 위주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10월 1일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온체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시장 재진입 모멘텀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결제 약정과 현물 거래량이 균형에 가까워졌고 시장에 적당한 수준의 레버리지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예상 변동성이 시장의 실제 변동성보다 높다라면서 랠리를 진행한 뒤에 실제 변동성이 예상 변동성을 추월하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현재 비트코인이 랠리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랠리 이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이 랠리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이지 이런 데이터와 전망들은 꼭 좀 적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는 비트코인이 2주 만에 48,000달러를 돌파하는 상승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은 첫 번째 타겟을 초과 달성했고 이제 두 번째 타겟은 볼린저 밴드 상단 바로 아래 자리한 50K, 5만 달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존 볼린저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 이후에 5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이동평균선 위쪽과 아래쪽의 폭이 같이 움직이는 밴드로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보완된 지표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자주 언급되는 리얼비전그룹의 라울 팔은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감미롭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매우 무척 강력한 상승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크립토 시장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미국 연준의 성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석 달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즉시 생각을 바꾸고 비트코인을 구입할 거다. 거시적 펀더멘털 요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롱 진입이 매우 유리하다. 단 어떤 이유에서든 4만 1000달러를 반납한다면 다음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짬뽕시킨 ETF까지 출시되는 마당에 대체 미국 SEC는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매거진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4가지 편견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위트 있게 표현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편견 속에서 주관적 현실을 창조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4가지 편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용성과 최근성 편향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최근의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편향성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전체적 기록보다는 최근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편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장기적 데이터를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헬드의 트위터를 인용했는데, 최근에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크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꾸준히 상승한 비트코인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위에 대한 편견이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통화 전체 단위를 구매하도록, 그러니까 한 개씩 구매하도록 유혹당하면서 놀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매거진은 굳이 한 개 단위로 살 필요 없이 사토시 단위로 살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입니다. 그러니까 0.0003450 BTC를 사는 것보다는 34,500 사토시를 사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토시를 쌓아가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준에 대한 편견이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달러일 때나 1000달러일 때나 10,000달러일 때나 지금 사기는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to buy Bitcoin. 1000달러일 때도 10,000달러일 때도 똑같이 이런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우존스 지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과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5만 달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너무 늦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확신 편향이 제시됐습니다. 사람들이 과거 사건을 실제보다 예측하기 더 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자신이 틀렸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트코인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10만 달러, 20만 달러로 예견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러한 편향을 가질 필요 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퍼드를 함께 극복하자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뭔가 설득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런 편향은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꼭 암호화폐 시장과 상관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2021년 4분기에 왜 100% 상승하게 될 수 있는지 3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제시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가 거의 동일하게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세 역시 상승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꽤나 논리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이클 세일러는 아주 적확하게 인식하면서 대안으로 기업들을 향해 비트코인을 제시했는데, 기업들이 현금 기반의 재물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야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0.5%를 소유한 말 그대로 비트코인 사나이다운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플라이 스퀴즈, 공급 충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런던 포크 이후에 41만 이더, 13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됐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이 증가하면서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함께 짚어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의 총량이 1년 전에는 2373만 개였지만 지금은 1810만 개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역시 공급 충격의 요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강세 상황이 사실 이더리움 주변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조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컵 앤 핸들 패턴이 제시됐습니다. 컵 앤 핸들 패턴은 왼쪽의 차트의 모습처럼 커피잔의 옆모습처럼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상승한 뒤에 잠시 조정을 거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이더리움은 컵 앤 핸들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컵의 저항 수준이 4,000달러에 가깝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를 넘어서면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의 2배인 6,0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드는 상당히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요즘 어떤 분석을 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투자 시장을 흔들어대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블랙록, 여기에 부회장인 필립 힐데브란트가 인플레이션과 그 지속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져,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과거 20년과는 다른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다시 열리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의 발언이 특히나 주목받는 것은 지난해 이미 인플레이션 예상 경고를 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야 안정화될 것이고 시장은 이것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말했던 일시적인 물가 상승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주장인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부디 48,000달러 부근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5만 달러 돌파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